아파트 소식입니다. 이거 이데일리 기사고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진짜 시장에 얼어붙었다. 이게 금융위기 때 수준보다 더 낮다 그러더라고요. 거래량이. 실제 2006년도에 통계를 낸 이후로 네네. 가장 지금 낮은 수치. 아. 예. 그러니까 아파트 쪽에 사람들이 관심도가 엄청나게 식은 거네요. 실제로도 매도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런 거 좀 체감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네. 뭐 서울 수도권이다 이런 거는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 크게 제가 몸으로 와닿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아파트의 관심도가 낮아졌다 이런 부분들이. 네. 아직까지 지방 가보면 네. 실제로 투자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긴 하거든요. 근데 작년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보다는 그 수요가 적어지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씩 거래는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찾는 분들은 그러니까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를 찾는 수요들이 조금 많이 늘어나긴 한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세금 규제의 풍선 효과인 그렇죠. 거죠. 그게 원래 그냥 아파트가 1%에서 3% 취득세가. 맞아요. 그죠, 예, 그죠.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13%까지도 가니까. 그쵸. 12점 몇 프로 뭐 이렇게 내더라고요. 12% 정확히 13.2%올 때죠. 예. 그러니까 13.2%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확실히 1억 이하 이쪽으로 좀 말씀하신 대로 관심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그냥 말로만 하기보다는 네. 실제 저희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좀 네네네.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네. 보시면 이제 이게 부동산 지인 데이터인데요. 네. 거래량부터 한번 봐볼게요. 네. 그러니까 거래량부터 보면 지금 이게 이제 거래량이에요. 네. 이게 거래량인데 가장 많이 거래량이 터졌던 때가 2020년 6월. 네, 이때가 이제 최고 거래량을 터지는. 저 지난 선이 거래량이네요. 그쵸. 그죠. 네. 지난 선이 거래량이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입체라고 해야 되나요? 평면이 해야 되나요? 네. 네. 평면, 이거는 네. 이게 매매 월 평균 거래량이거든요. 근데 매매 월 평균 거래량은 뭐냐면, 예를 네. 들어서 5월이다 라고 하면 1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네. 5월달. 네, 5월달만 평균으로 나타내는 수치예요. 계절성을 보기 위한 거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 이걸 통해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언제가 계절적 성수기인지 비수기인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이 평균치보다 거래량이 더 높냐 낮냐에 따라서 앞으로 시세 방향이 우상향할 것인지 아니면 우하향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점이 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월 평균 거래량보다도 거래량이 계속 우상향해서 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네. 점점 가격도 매매 가격이 이렇게 속보기 하지만 조금씩 이렇게 상승세로 움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 상향 그 거래량에 대한 부분 증가폭이 네. 매매 월 평균 거래량보다 높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게 지속되다 보면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이제 점점 이렇게 시세가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보통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지금 최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매매 월 평균 거래량보다 더 높은 거래량이 된 게 마지막이 2020년 12월이에요. 네, 이때가 월 평균 거래량보다도 더 높게 된 마지막 거래량이고 그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거래량이 지금 매매 월 평균 거래량보다 현재 지금 낮게 거래량이 형성돼 있고 점점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너무 감소했는데요?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 매매 가격은 상승하나요? 하락하나요? 거래량이 감소하면요? 네. 어떻게 돼요? 거래량 감소하면 다 아시는데 정말 이렇게 모른 척 아니. 거래량 감소하면은 그렇죠. 네. 매매 거래량이 감소하다는 거는 실제 살려고 하는 수요가 감소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감소하면 시세는 하락하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하락의 전조 현상 중에 하나서 거래량의 수치를 확인해 보는 이유도 거기 있거든요. 거기 있는데 근데 2020년부터 작년 1년 동안 그래프를 보면 20년 매매 시세 그래프를 보면 매매 거래량이 감소했는데 불구하고 시세가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네네네. 그리고 최근에는 감소하는 그 급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시세는 2021년 11월에는 4,370만 원. 이거는 이제 서울의 평균 평당 가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4,370만 원이고 12월 달에는 4,427. 27. 1월 달에는 4,427.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10월
11월, 12월 계속해서 상승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거래량은 계속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금액은 아주 조금씩이나마 오르고 있네요. 오르고 있잖아요. 네. 오르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2018년과 비교해 볼게요. 2018년? 네. 네. 2013년부터 해서 지금 현재 가격의 시세는 계속해서 네.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네. 단 한 번 중간에 1차 조정을 맞은 적이 있어요. 아, 그죠. 예, 그게 바로 이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 사이거든요. 저때 913 나왔을 때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가격이 좀 조정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때 거래량 봐볼게요. 이때 거래량이 최고점 찍고 난 다음에 네. 2018년 9월 보면 지금 거래량이 급감하고 네. 그리고 아예 2028년 11월 보면 매매 거래량이 1,500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니까요. 네. 네. 처음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네. 1,500까지 급감했었을 때 시세가 감소한 모습을 보여요. 이 거래량은. 그러네. 네.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 네. 시세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사실 이때 감소했던 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네. 방금 말씀 종부세라는 것도 있었고 네. 또 양도소득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도 2008년 4월 이후부터 시행됐던 네. 거였고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상된 부분도 시점도 맞물리기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급감했는데 여기에 매매세가 주춤했고 감소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때보다도 이때는 지금 1,500건인데 네. 월 거래량이 2021년 11월 기준 거래량은 1,100이고 최근 보면요. 500건. 거래량이 500건밖에 안 돼요. 500건? 그 부동산들 뭐 먹고 살아요? 거래량 500건이면?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네. 그냥 전화번호를 놓고 네네네. 소수치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 수치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네네네. 지금 거래량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건요. 네. 이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떻게 봐요? 일반적으로 제가 원칙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면 매매 가격이 상승됐잖아요. 네네. 예외적인 상황에서 네. 예를 들어서 공급이 10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온 매물이 10개밖에 없는데 네네. 이거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 수요도 10명이에요. 그러면 최대 거래량은 10건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매물이 10개밖에 없으니까. 그죠. 네, 그러면 10건밖에 안 되는데 공급과 수요가 거의 비슷하게 일치가 되기 때문에 가격의 시대 변동 크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런데 전 달에는 이랬는데 이번 달에는 매물이 10건이 아니라 6개밖에 안 나온 거예요. 거래하고 나서. 그런데 이거를 살려고 한 사람은 아직까지 또 10명 살려고 해. 그러면 물건이 6개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 거래량은 6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거래량은 10건에서 6건으로 4건이 줄어들었는데 실제 수요는 6건밖에 안 되는데 살려고 한 사람이 10명이니 네. 수요가 더 많잖아요. 네.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가격이 올라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그죠. 거죠? 수요, 매수세가 많은데 그만큼 공급량이 적어졌기 때문에 사실 매수세가 많은 상황에서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네. 그럼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직까지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렇게 거의 뭐 2006년 이후로 네. 신저 수준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다는 것은 네. 시장 상황이 명확하게 관망을 하고 있다는 저는 이건 반증을 보고 있거든요. 네. 이건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하락의 전조 현상이다 말하는 것은 지금 말하는 건 굉장히 저는 시기상조라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관망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대출 금리에 대한 부분. 대출 이자가 올라가는 부분과 네. 그리고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 이게 심적인 영향으로 가장 컸는데 네. 계절적 요인도 분명히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네. 이것도 데이터 통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매매 월 평균 거래량이 사실상 이 계절적으로 비중의 성수기를 확인할 수 있는 거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2022년 네. 1월 기준으로 보면 매매 거래량이 굉장히 현재 지금 낮게 나타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작년 봐볼까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게 22년이고 예. 작년이 네. 이게 지금 2021년 12월. 그러면 2020년 12월을 보면 네, 2021년 1월. 네네네. 네. 1월로 보면 그러면 그 전후에 비해서 현재 지금 보통 12월부터 2월까지 비중이거든요. 네. 그럼 매매 월 평균 거래량이 낮게 형성됐잖아요. 네네네. 네. 그럼 이것도 과거 또 2020년으로 간다 하더라도 2020년 같은 경우에도
12월부터 보면 12월, 1월, 2월이 이렇게 낮게 나타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언제부터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냐? 그러면 대부분 2월이 지난 3월 이후부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월까지는 현재 모습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3월 되면 일단은 계열적인 성수기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대선의 어떤 이슈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네.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이제 계약갱 청구권 네네. 이 올해 7월 되면 이제 2년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계약 종료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시점도 보통 3월 4일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네. 실제 3월 이후의 거래량이 그게 이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서울 시장의 시세에 대한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3월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내가 만약에 서울에 뭐 아파트를 살 계획이든 팔 계획이든 갖고 있으면 좀 관망을 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까요? 아니면은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주춤할 때를 좀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매집 마련 수요자로 한다면 저는 어쨌든 지금 3월 이후에도 네. 어디 지역이 매매 가격이 좀 더 많이 오를 거냐에 네. 대한 저는 문제일 뿐이지 3월 이후에 가격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네네네. 매집 마련 수요자라고 한다면 지금도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에 급매물이 있다. 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 때문에 내가 급매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든지 네네. 그 뭐 개인 1가구 1지적 2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법인이라든지 갖고 있는 매물이 나왔을 때 그 물건을 매수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3월 이후를 본다는 것은 정확한 방향성이 보여주고 나서 네. 그리고 어느 지역이 먼저 공급 계획에 따른 개발에 따른 호재가 있는 지역인지 한 부분 윤곽이 드러나면 그러면 그 지역 중심으로 투자를 내지 네. 내지 마련을 해 나간다고 하면 그러면 좀 더 안정적인 투자가 안정적으로 자산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좀 이렇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네네.